이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 결혼할 때 들어왔던 축의금 20억 원으로 채권을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줬고, 인정을 해준다 쳐도 대통령의 어떤 전모 씨를 보고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축의금조차도 전액 전모 씨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부모권.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 많이 하실 텐데요, 그 계좌이체되는 돈의 성격에 따라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용어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회통념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특히 그 숫자로 계산이 되는 세금에서는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사회통념이고 아니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통념의 정의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증여세가 비과세가 인정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재산이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가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시행령, 기본 통칙을 통해서 보시는 화면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일반적으로 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사용됐던 그런 지출된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런 미용 목적으로 된 것, 지출된 거는 비과세되는 치료비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입니다. 기본 통칙에서도 정의하고 있듯이 어떤 이런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어야지 그 비과세가 되는 거고, 뭐 1년치나 뭐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준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이 그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뭐 축의금 같은 경우는 혼주인 부모님을 보고 축의금이 들어왔다 보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모한테 축의금이 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축의금 관련된 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대통령을 하셨던 분의 아드님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판례입니다. 취득하는 원천이 뭐냐, 거기에 대한 좀 다툼이었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 결혼할 때 들어왔던 축의금 20억 원으로 뭐 이 채권을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줬고, 인정을 해준다 쳐도 대통령의 어떤 전모 씨를 보고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축의금조차도 전액 전모 씨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부모 거다, 이렇게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 비용, 예물 비용, 혼수용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도 결혼 비용이라든지 예물 비용은 혼주인 부모가 뭐 지급하는 게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이것도 뭐 비용에 따라 과다하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재력가인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비용이나 예물 비용에 대해서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좀 과다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심판원에서는 그 정도로 과다하진 않다, 비과세가 된다,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수용품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통칙에서 정해놨듯이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이런 거는 혼수용품에 들어가지 않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입법 974조에서 뭐 부양 의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 그리고 3호에서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 기타 친족 부양 의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계시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고, 뭐 형의 아들이라든지 뭐 동생의 딸이라든지 이렇게 조카 같은 경우가 부양 의무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그 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은 대신해서 조부라든지 삼촌이나 뭐 고모가 부양을 해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출되는 돈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증여세가 그 비과세를 해주는 취지 자체가 필요한 치료비나 교육비,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드는데, 그 자기 소득만으로는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중고에 대해서까지는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본인이 소득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생활할 수 있는데도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해도 그거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와 비과세로 인정된 경우를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인데요. 처음에 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가의 그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지급한 사실인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여기에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딸의 카드 대금을 그 아버지가 계속 그 입금을 해줬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됐는데 왜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불복이 돼서 이제 심판원까지 넘어갔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주장한 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였다. 그 카드 대금에서. 그리고 이 카드 사용 내용은 너무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이 공동 생활비로서 내가 지출을 하고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판원에서는 그 치료비 내역 그 카드를 봤는데 코스메틱이나 뭐 필라테스 그런 치료 목적이 아니었던 게 많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해줬고 가족 생활비, 공동 생활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그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하는 근데 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이것도 인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딸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에 다니고 그 소득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혼자서도 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비과세가 인정됐던 사례인데요. 그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해외에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 아들한테 돈을 계속 입금을 해줍니다. 4년간 10회에 걸쳐서 하나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아들한테 갔는데요. 여기서 국세청은 그 해외 송금된 자료를 통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3,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억울하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불복으로 이어져서 심판원에서 판결이 났던 내용인데 심판원에서는 이제 이 아들의 그 소득 수준과 거기서 필요한 비용을 따져봤을 때 연간 4만에서 5만 불 정도밖에 안 되고 해외에서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 임차료라든지 가족들 그 생활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됐기 때문에 그 비과세되는 그 생활비다 해서 요것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제 드러나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뭐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소명 요구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세 비과세되는 그런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이체를 되더라도 항목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이제 걸러질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